약속된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사권역 분과별 온라인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모두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화명을 고등학교 성함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고태훈 학부모님 그 지금 그 대화명을 지금 자녀분의 고등학교, 그다음에 아버님의 성함 이렇게 변경해 주시겠어요? 당곡고 고태훈 학부모님, 예, 됐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D분과 사회를 맡은 성수여자고등학교 교사 이관범입니다. 분과 토의는 줌으로 실시간 참여하고 있는 15분의 학부모님과 웹이나 플랫폼으로 실시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는 30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손 한번 흔들어 볼까요? 분과 토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간략히 본인을 소개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학부모님들 자신 있으시죠? 저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닭갈비가 유명한 고장에서 왔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그죠? 저는 충천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성수여자고등학교에서 자칭 F4입니다. 자칭 F4 이관범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아, 순서는 순서는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아직 많이 안 들어오신 분들도 계셔서 지금 제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실 때는 마이크 음소거를 해제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효자고등학교 정성희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효자고등학교에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 정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춘천고등학교 백소련 학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춘천고등학교의 백소련 학부모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다음은 예비고 박민혜 학부모님. 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중3, 중1의 학부모이기도 하지만 이제 내년에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로 갈 거고 또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생기부랑 자소서 분석을 해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의 미래의 교육 과정에 대한 관심이 일단 많고요. 그리고 드릴 말씀도 좀 많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김포고등학교 박경회 학부모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김포고등학교 딸을 둔 김포고 학부모회장 박경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예. 다음은 당곡고등학교 고태훈 학부모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하고 있는 당곡고등학교 고3 학부모 고태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외고 장현진 학부모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 동두천외고 2학년 그리고 학부모회장이고요. 장현진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의정부에 중학생 아이가 있어서 그쪽으로 할까 하다 의정부 분들 막 많다 이래가지고 여기 고등학교를 하라고 이래서 일단 고등학교 들어왔고요. 너무 몇 분 안 계셔가지고 여기 경청하려고 그랬는데 말도 많이 시키실 것 같으네요. 네, 좋은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분과 토의는 사전에 안내 드린 것처럼 공통 주제와 분과 주제 2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 기후 및 생태계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불확실한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해서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이며, 두 번째 주제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면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해야 될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분과 토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제 토의 과정에서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은 하단에 반응 손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거나 화면상에 손을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또한 웨비나로 참여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시면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저에게 전달해 주시게 됩니다. 의견 주신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서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주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저출산으로 인한 학력 인구 감소, 기후 및 생태계의 변화, 사회적 불평등 심화 등 미래 사회의 변화를 대비해서 우리 학교 교육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요? 부터 의견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의견이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 다니실 때 이렇게 선생님이 시키려고 하면은 다 이렇게 눈을 안 마주치시죠, 그죠? 솔직히 말씀은 저도 이제 연수나 이런 데 가면 똑같습니다. 저도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먼저 하실 분 없으신가요? 말씀하실 분? 예비고 박민혜 학부모님 손 드셨습니다. 자, 박민혜 학부모님.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은 제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한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초등학교 학생들을 만났었을 때는 음. 내가 이걸 왜 들어야 되지? 이거 왜 공부를 해야 되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연계를 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하고 있는 공부와 본인의 일상과 저의 생활이 어떻게 연동해서 돌아가는지에 대한 인지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따분하고 재미없는 과거의 지식을 배운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학교의 수업과 자신의 일상을 연결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어떤 물음을 던져줄 수 있는 수업이 됐으면 좋겠고요. 학교의 교육이라는 것이.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비대면 수업이 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포지션이. 근데 아이들은 사실 저학년이 될수록 학교를 가는 걸 더 많이 원하고 있어요. 엄마들보다 더 많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런지 제가 물어봤더니 학교를 가면 또래 친구들을 만날 수 있대요. 가서 놀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고 학교가 재미있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가 변화하고 있는 것만큼은 확실한데 그런데 아이들이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재미와 놀이 위주의 수업이 학교 안에서 충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쨌든 저희가 뭐 원하는 뭐 공감이 됐든 소통 능력이 됐든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을 거니까 학교 수업 안에서. 네, 그래서 저는 미래 사회 변화에 꼭 필요한 학교 교육이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막 이렇게 입시와 관련돼서 어떤 큰 스트레스나 이런 거 없이 다만 이제 진로 교육에 대해서 약간 겉핥기처럼 흘러가고 심층적으로 자기 진로에 대한 탐색이 부족하다는 거. 가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 초중학교의 교육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초중학교까지는 지금 만족을 하시는데 이제 고등학교에서 좀 뭔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나 이제 호기심 위주 수업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이제 네, 수능 그렇죠. 준비, 네, 그러니까 이제 학업을 예, 위해, 그러니까 진학을 예, 위한 예, 입시를 위한 이 교육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예, 아이도 힘들지만 학부모도 되게 힘든 이런 상황들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이 제대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나? 졸업하면 쓰지도 않을 이 수학, 과학 사실 뭐 인문계 가면 다 밥그릇 걱정해야 될 만큼 걱정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정말 인문계 쪽으로밖에 적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취업문이나 이런 걸 제가 고려해서 막 이과를 가래요. 저는 이건 좀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융합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커리큘럼이 고교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 예. 생각입니다. 네. 예. 예, 의견 감사합니다. 예, 단국고등학교 고태훈 학부모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좋은 말씀인데요. 제가 아는 공무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하는데 외국인을 한 번도 못 만났는데 영어 점수가 당락을 결정한다. 음. 아, 이게 참 현실성 없는 음. 교육을 그동안 해왔다는 거잖아요. 음. 입시도 뭐 다 마찬가지지만 고시도 그렇고. 지금 초중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고3까지 왔어요. 이제 끝까지 왔는데 초등학교에서만 보더라도 학교별로 시험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가 같은 중학교를 가요. 그러면 그 중학교에서도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초등학교 때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그 중학교의 상위권을 갈 수밖에 없는. 그 중학교도 역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저는 시험이 문제라고 봐요. 결국은 대학 입시도 문제고. 지금 오늘 나왔던 아까 우리 교수님, 승균과대 교수님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우리나라와 외국에 대한 사례를 저는 가만히 지켜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전문대든 뭐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요. 네. 이전의 사람들은 외국인이 다 많잖아요. 그죠? 외국에 유명하신 분들. 뭐가 문제냐? 초, 중, 고등학교가 대학을 이유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우리가 가자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고 우리가 4차 산업을 가르치지 않았지만 현재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4차 산업에 대한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나 그걸 출발할 수 있다. 고등학교까지 과정이 적세다. 그건 곧 대학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거부터 개선되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준비하는 그 입시 체계나 이런 게 먼저 선행돼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대학이 결국은 지금의 미래 교육을 발목을 잡고 예.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효자고등학교 정성희 학부모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고태훈 학부모님의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저희 아이가 지금 고3이거든요. 저희 아이도. 예. 그 중3 때 그 대입 공로나 과정을 그렇게 거치고 저도 강력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게 화두가 돼서 그 수능을 40%로 확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제 수시 원서를 다 썼는데 그 중에 최저를 맞춰야 되는 전형도 있고 종합전형이어서 자소서도 써야 되는 전형이 있고 면접도 봐야 되는 전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아이들이 다 준비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 고3 담임 선생님은 그 입시를 위해서 수업보다는 아이들의 그런 진학지도 자소서 봐줘야 되고 면접 봐줘야 되고 입시 상담해줘야 되고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실이 무너지는 그 고3 교실이 무너지는 그런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안타깝고 지금 2015 교육과정을 지금 겪으면서 느낀 건데 우리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협의회를 학부모도 참여해서 하고 막 해요. 그래서 작년 졸업생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고교학점제도 될 거고 입시도 바뀔 거고 해서 굉장히 선택 과목 폭을 늘려놨었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 어떻게 됐냐면 입시 체계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그 수능 과목 위주로 개편이 되고 해서 그 선택 과목을 늘려놨던 거를 오히려 벌려놨던 거를 좀 그 축소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졸업생들이 그런 입시 그런 성적을 보면 그렇게 벌려놓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하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입 성적이 좋지가 않은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했다라고 저는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시 제도가 아이들의 행복을 막는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충분히 그 안에서 그 고민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주제에 맞는 그 답변을 하자면 아까 강사분께서 말씀하신 공감이 자본이 되는 사회가 됐다. 그래서 인성, 그런 휴머니티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셨거든요. 저는 4차 혁명 사회가 도래돼도 그런 아이들이 공감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의견 감사합니다. 또 혹시 다른 발언, 예. 동두천외고 장현진 학부모님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어머님 마이크 음소거 해제해 주세요. 네, 예, 됐습니다.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 일단 고등학교 학부모로서 지금 교육과정을 논해서 우리 세대 아니고 이제 밑에 들어오는 학생들한테 이제 지금 2015 교육과정을 적용되는 아이들에서 제가 지금 꼭 우리가 지금 느끼는 병폐, 그리고 제가 특목고 학부모다 보니까 더 너무 극심하게 느끼는 부분이 꼭 이번 연도에 거론이 되고 차후에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초중의 과정중심 평가는 저희가 계속 이제 아까 뭐 조희연 교육감도 얘기하고 했는데 평가에 대한 부분을 깊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초중에서는 과정중심 평가가 아까 박민혜 학부모님 말씀대로 제법 잘 이루어지고 사실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평가가 고등학교를 붙고 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저희 아이는 지금 동두천외고에서 뭐 학교 생활 잘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거의 밤을 새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숙사에 있을 때는 그냥 자야 되니까 자는데 집에 오면 수행평가가 말도 못하게 많아가지고 이게 과정중심 평가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인가? 지필평가만 차라리 보던지, 그럼 과정중심 평가가 교사가 엄청 객관적으로 보냐? 그것도 아닐 텐데 어떤 뭐 자기들은 지표가 있다 하겠죠. 그런데 저는 학부모회장이기도 하고 딸도 엄청 생활을 열심히 해서 학생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진짜 찢어져라 이회저회에 들어가 보는데 교육과정위원회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차피 저희가 손댈 수 있는 편제표가 없고, 그럼 없다 좋다 알려는 줘야지 뭘 배우는지, 신입생한테 이게 충분히 안내가 됐느냐, 애들 모르고 들어오고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도 사실 거의 안 되고 그냥 골라라, 무엇을 배우는지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평가도 이게 누구를 위한 평가냐, 결국 대학 입시를 위한 거냐, 입시에서 인재를 뽑아갈 수 있냐, 그런 진짜 제가 아이를 지켜본 바로는 그냥 애가요 겨울 내내 패딩 입고 마루에서 자요. 왜냐하면 많이 자면 안 되니까. 이불 덮고 자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애만 그런 게 아니래요. 말 들어보면. 그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데 평가가 그 기간 안에 딱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양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닌데 그냥 본인들은 서류로만 아까 뭐 보도자료 이렇게 해서 평가는 이렇게 해라. 그럼 애들이 그걸 해서 내는데 효자고 저기 정성희 학부모님 말씀하셨듯이 수시 이렇게 썼으면 이것도 맞춰야 되고 저것도 맞춰야 되고 자소서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이게요 상식적으로 고등학교 입시 위주 이런 게 아니라 뽑아야 되는 필터가 너무 다양하고요. 그것을 해가는 3년 내내가 제가 진짜 옆에서 애가 가시밭을 걷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또 다 해내다가 막 쓰러지고 수업 시간에 뭉클하다가 엎드려 자가지고 무단 결과가 찍힌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밤을 샌 거겠죠. 지켜보고 있는 학부모로서 그리고 학부모의 대표로서 이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평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고려돼야 하고, 그럼 그것만 하든지 지필을 아까 수능을 40% 늘렸으면 온전하게 수능으로 가고 과정 중심 평가 다 걷어내든지, 이것은요 고등학생들이 얘네들이 대학을 가고자가 아니라 그냥 학교를 다니면 해야 되는 거거든요. 대학을 안 가도 학교에 다녀야 되니까 수행을 제출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서 빵점을 받을 순 없잖아요. 학생인데. 재밌죠. 학교 생활이 재밌는데 그 평가 시즌 도래하면 평가가 근데 학기에 다예요. 보니까. 그래서 진짜 이걸 보고 있을 때 사람이 할 수 없을 만한 양의 과정중심 평가 좀 어떻게 걷어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에 대한 안내, 교육과정 편제표에 대한 안내, 그거를 그냥 뭐 어디다 띄웠으니까 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중학교 교사들한테 교육을 해야죠. 중학교 교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줄 것이고, 그래야 그것이 선순환 구조로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어느 학교를 선택하든, 특성화고가 뭘 배우는 좋은 특성화고도 있어요. 그런데 뭘 하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실제로 고등학교 교사가 계속 연수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온 아이들이 무엇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교사에 대한 초등학교 아래급, 아까 그 전환학기제 얘기하셨으니까 뭐 스웨덴에 전환학기제 가져온다 다 좋은데 그것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이게 실질이 살아있어야 돼요. 아이들한테 전달되려면 아래 학부의 그 교사들에 대한 실질 연수가 있어야 되고, 그게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는 어떠한 과정이, 그게 진로 과목에 들어가든, 이제 평가에 대한 방법 크게 한 틀,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한 안내, 실질적인 안내가 반드시 선생님, 이거 아무리 교육과정 잘 짜셔도요, 그거는 교사를 위한 교육과정이에요. 교사가 30% 짜면 또 교사가 짠 거예요. 네. 예, 어머니 무슨 말씀하신지 이해 가고요. 그리고 어차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제 앞으로 변화하는 사회 우리가 준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학교에 또 전달이 되고 뭔가 또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선생님들도 또 아시는 거니까 예, 의견 잘 알겠습니다. 혹시 또 공통 주제에 대해서 또 발언하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예, 김포고 박경회 학부모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저희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포초, 김포고, 김포중, 김포고를 다니는 학생인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까 첫 번째 발표하신 말씀대로 자유학기제 자유롭게 해서 우리 애가 초등학교 때도 정교회장을 하고 중학교 때까지 하는데 여기는 비평준화이기 때문에 중학교 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한 게 애들한테 독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따로 학원을 보내거나 이러지 않으면 애들이 이제 여기는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고등학교가. 김포고등학교가 뭐 전교 몇 등 안에, 그러니까 200점 만점에 뭐 190점 이상이 갈 수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학교들이. 근데 아까 말씀하시는 외고 그 따님은 되게 열심히 했는데 저희 애도 똑같아요. 수행평가 준비하면은 그주는 엄마가 진짜 옆에서 보질 못하게 한 2시간 잘 때 우리 애가 대상포진까지 걸렸어. 어린애인데. 근데 이게 특목고가 아닌 여기 지역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덧붙이자면 초중 고등학교까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중학교까지는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를 해서 고등학교 가면 결국 수능 위주의 4과목 국영수 그리고 또 선택 과목 해가지고 그 점수를 맞춰야 되고 또 이 학교 애들은 워낙에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60점? 그런 거예요. 다들 평균 제일 잘한 1, 2등의 평균 점수가 그런. 왜냐하면 중학교 때 다 전교에서 잘하던 친구들만 모여 있으니까 그런 애들끼리 수행평가를 하든 뭐래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까지는 자유학기제 하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스웨덴은 뭘 해도 진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똑똑한 애들이 모여있는 학교는 선생님들보다 그 애들이 혼자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게 물론 있겠죠. 근데 애들이 워낙에 자기네들이 자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해결할 수 없는, 뭐 지금 뭐 교교 학점제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뭐 애들이 2학년 고1 때 들어가자마자 선택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전공해야 될 줄 아직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게 없는데 선택하면 2학년 때 가서 엄마들이 또 막 과를 문과, 이과 그때는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러면 문과 과목을 들을 걸 그랬다. 선택 과목을 막 너무 막 속상해 하시면서 지금 이제 3학년 친하신 분들은 다 원서를 냈는데 갑자기 이제 뭐 갑자기 융합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교육을 다니다 보면 이게 1학년 때는 아니다가 2학년 때 융합이 됐다가 이렇게 자꾸 다니는 중에도 바뀌니까 엄마들이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계되는 전체적으로 봐야지 중학교, 초등학교만 보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 연결해서 봐야지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거지. 초중은 좋았다가 고등학교 가면 똑같이 옛날 저희 때로 또 돌아가는 시기인 거예요. 그냥 입시 위주의 교육. 저는 연결된 교육이 앞으로 미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거의 뭐 학부모님들께서 거의 의견이 다 비슷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의견을 나누면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미래 사회를 이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더 큰 성인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이 나중에 학교를 다녔을 때는 무언가 바뀌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난 것도 그걸 준비해야 하는 과정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허윤경 학부모님께서 지금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허윤경 학부모님 지금 저희는 다 사전에 간략하게 이제 인사 잠깐 나눴거든요. 네, 네, 예, 학부모님 간략하게 네, 저 소개. 인천기계공업 고등학교 예, 2학년에 보내고 있고요. 저는 예, 지금 중학교, 초등학교에 또 학생 아이들이 있어서 일단 첫째가 공업고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음, 직업계고에 음, 대한 관심이나 제가 아까도 채팅창에 여러 번 띄우긴 했는데 그 학부모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교육 과정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음. 해서 이번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웹이나 채팅창에서 하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문제 인지 능력과 해결 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워야 되지 않냐. 그리고 인성 및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거의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평가 관련된 것들, 우리가 뭐 입시 관련된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잖아요. 과거부터 쭉 이어져서 왔던 문제들인데 지금 현대 사회가 또 워낙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변화를 해야 된다는 요구가 상당히 이제 거세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봐도 요 몇 년 사이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내년도부터 이제 고교학점제가 부분 도입이 되고 2025년도부터 이제 전면 도입이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둘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걱정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보면은 저도 원래는 결혼하고 아이가 없을 때는 뭐 그런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아이가 크면서 첫째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거든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수학을 제가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제가 정말 학부모님들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육과정에 통해서 이제 수능을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그러다 보면 문제풀이 위주로 또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학급 간에 실력 편차가 상당히 많이 나다 보니까, 수준을 상중한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부분에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점점. 그리고 또 학력 차가 요새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갭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각 교육부나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이제 학생들 이제 학력 격차 줄이기 위해서 예산 투입도 많이 하고 있고 하니까요. 그것도 하나의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첫 번째 시간이 많이 지나서 첫 번째 주제에 대한 토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두 번째 토의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토의 주제는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서 배울 수 있다면 학교에서 어떠한 교육을 해야 할까요? 입니다. 이것도 또 하실 말씀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표정들 보니까. 자, 그럼 먼저 또 의견 있으신 학부모님들께서는 또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도 거의 20개에 가까운 진로 그 선택 과목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지금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과정은 이렇게 많이 변화하려고 한 시도가들이 있는데, 대학의 학부 과정이나 학과 과정은 기존처럼 문이과를 나눠서 뽑는다는 거예요. 근데 게다가 문과 아이들한테 문과적인 소양만 또 요구했었던 거에 비해서 요즘 융합이라고 해서 또 이과적인 성향까지 갖춘 친구들을 원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말 대학을 미리 정말 음, 찾아보고 요강을 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났다. 나 이거 잘못 선택했구나 하는 문제들이 왕왕 생길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네, 물론 학교들마다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네가 이거에 음, 관심이 있어서 이 과목을 들었구나라는 것들이 어떤 맥락적으로 이해가 된다고 하면 이 친구를 뽑아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종합 전형의 얘기고요. 뭐 교과나 정시 같은 경우에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고등학교가 변화되기 이전에 대학의 교과과정 자체도 변화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 선택지를 많이 주는 건 좋은데 과연 그것들을 고등학교 과정 안에서 선생님들이 캐파할 수 있느냐는 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준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학부모들한테 이런 정보가 많이 제공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충분하게 이것들을 미리 사전에 많이 알려주고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지금 현재 20개 안 되는 그 교과 과정을 선택하는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사실은. 그리고 뒤늦게 이제 본인이 아직 정확하게 진로를 결정하기 전이라서 선택 과목을 그냥 내 흥미에 맞춰서 결정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는 사례들을 많이 저는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리고 너무 진로 선택에 대한 시기가 너무 이른 것 같아요. 보통 5월, 6월쯤 특별하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종이 한 장 주고 이런 개설 과목이 우리 학교에 있으니까 그냥 결정해라. 해서 써서 내라. 그리고 11월 달에 뭐 변경이 가능하다는데 사실 그 변경 선생님 되게 싫어하세요. 이미 어느 정도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나요? 근데 이게 네 인원이 어느 정도 작고 여기에 인원이 더 들어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부족하면 또 뭐 폐강될 수도 있으니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니까 사실은 고등학교에서 그 과목을 들어야 되는 학생 입장으로서는 수혜자에 적합한 그런 교과 과정이라기보다는 네 아무래도 학교와 입시에 맞춰진 교과 과정 위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이 도입이 먼저가 아니라 이거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시간이 벌써 좀 많이 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예, 허윤경 학부모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 진로랑 관련해서 의견을 살짝 드리자면, 지금 일단 고등학교를 입학하기 전부터, 뭐, 특목고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직업계고를 간다거나 인계고를 간다거나 하는, 거기서부터 저는 진로 선택이 어떻게 보면 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부터 하려면 지금 있는 그 자율학기제를 잘 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율학기제를 1학년으로 하신 건 아마 뭐 3학년 돼서 뭐 특목고를 간다거나 이런 성적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그 과정을 한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1학년 때 그 과정들을 체험하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하기엔 너무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거를 조금 실질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조금 그러니까 뭐 중2나 3학년 때쯤에 해서 그 자율학기제를 지금처럼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 그쪽 진로에 관심이 있게 진로 체험을 할 수 있게, 또 진로와 관련된 그 직업 종사자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수업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태원 학부모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예. 서울 단국고가 고교 학점제 시범학교입니다. 그래, 작년부터 했고 이제 2년째.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제 고교 학점제 시범적으로 좀 했고요. 고3이 됐잖아요. 정말 이게 좋은 제도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학에서 그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까? 뭐 전공 과목도 있지만 교양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 대학이 인정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저희 아이 인문계인데 저희 아이는 과학도 좋아해요. 생명 수업을 들었거든요. 근데 입시에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입시에는. 그러면 의미 없는 수업을 배운 거죠. 내가 좋아서 들었다는 게. 그럼 이거는 그냥 취미 활동이지 이게 고교 학점제에 어떤 의미가 있냐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고교 학점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진로 과목을 선택해서 듣고 진로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대학 자체가 다 열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떤 수업들이 좋아서 들었는지, 그 아이가 인문계 아니면 자연계든 떠나서 대학이 가지고 있는 전공 과목을 선택을 했을 때 그냥 필요 없이 들었다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 것도 인정이 돼야 되는데,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소수가 선택하는 과목이 있어요. 소인수.
소수가 선택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다 좋아할 수 없거든요. 근데 다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뭐냐면 입시에 필요한 과목들은 내 진로와 상관없이 많이 선택을 해요. 근데 소수가 선택하는 과목은 입시와 상관없이 우리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 우리 선생님도 어머니도 계시지만 난 정말 입시와 상관없이 이 과목 꼭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정말 소수예요. 10명도 안 되는 과목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평가가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그 소수를 선택한 아이들은 다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등급이 없어요. 다 100점이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실입니다. 무조건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저는 그렇게 봐요. 영어 하나 빼고 다 상대평가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1등 한 명을 뽑으려고 노력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잘할 수 있거든요. 이건 저는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정성희 학부모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 1학년 때 진로 시간을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진로 시간에 아이들이랑 이 교과 선택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안내하고 아이들이랑 진로 담당하시는 선생님 간의 그런 상담을 통해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이 도와주셔요. 그래서 1학기 내내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할 수 있게 도와주셔요. 그래서 그 교육과정부랑 진로 담당 선생님이랑 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전환 학기제, 뭐 중학교 때부터 그런 것도 중요하고, 고1 들어와서 보통 고1 때는 그 선택을 안 하고 이제 2학년부터 선택 과목을 하잖아요. 그런 선택 과목을 잘 하기 위해서 그런 전문적인 그런 그 진로 시간이랄지 그런 교사들을 좀 확충을 해야지 될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이 선택 과목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창체 시간이랄지 이런 활동들이 1학년 때 충분히 일어나고 나서 2학년 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는 과목을 개설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원하는 과목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인프라들이 확충이 돼야 되겠고, 일단 문제가 뭐냐면 선택 과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 선생님들이 가지는 그런 고충이 굉장히 크시거든요. 수학 선생님이시면 수학과 관련된 과목, 한 과목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과목들을 고교학점제가 되고, 그런 선도학교들은 한 선생님들이 많게는 4과목도 가르치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강사를 쓰면 그만큼 또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지금 과정 중심 평가랄지 이런 것들을 이해 못하는 외부 강사들로 확충하기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사들의 그런 그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 실수를 실수도 줄여주고,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 그 수업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소령 학부모님 잠시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웨비나 채팅창에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진로 상담 교사의 역량 강화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이거 필요하죠. 제가 봐도. 그리고 아무래도 학교별로 한 분씩 계시다 보니까 상담 받으려고 하는 학생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로 상담 선생님께서도 상당히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개설 희망 과목에 대한 의견인데요. 너무 광범위하다. 포괄적인 과목보다는 세밀하고 구체적인 범위로 축소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실제 경제와 관련된 수업 개설이 좀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뭐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학교에서 지금 뭐 우연찮게 또 지금 비슷한 주제하고 비슷한 건데요. 제가 교육과정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교육과정 부장을 맡으면서 학생들 뭐 수요조사 지금 또 선택 과목 수요조사를 한창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애로점이 많은 게 모든 거를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선생님들의 역량이 다 어느 정도 올라가셔야 되고 선택 과목에 대한 이해도도 충분히 있으셔야지 학생들을 이렇게 상담을 하고 했을 때 뭔가 조언을 주는데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또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신규 선생님들이 지금 뭐 1, 2학년에 걸쳐서 담임 선생님을 주로 이렇게 하고 계신데 연수나 이런 자료를 드리거나 뭐 교육청에서 하는 연수도 이렇게 많이 가시고 하셨는데도 아무래도 그 과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게 조금 적긴 있죠. 적죠. 그죠? 예,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러면은 방금, 춘천고등학교, 백소련 학부모님 또 의견 주시기로 하셨으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아까 허윤경 어머님이 말씀하셨던 거에 좀 찬성하는 게 아이들 중학교 때 자율학년제가 사실 멋모르는 1학년 때 있는 것보다 한 중3 정도에 있어서 자기의 진로를 좀 더 내실 있게 이것저것 좀 체험하면서 활동해서 자기의 관심 있는 분야를 좀 더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갖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을 때는 자기 진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자기 진로를 관심 분야를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입시가 고교 학점제로 도입을 해서 선택을 하더라도 자기가 직접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선택한 전공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연계해서 들을 수 있는지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초이스할 수 있는 좀 함축돼서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다 보면은 좀 이렇게 선택에서도 아까 어머님이 20개를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범위 이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수업을 해도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사실 없긴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각 앞으로의 교육은 학교마다 온라인, 오프라인 시스템을 다 갖춰야지 이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고교 선택을 했을 때 이루어지지 않는 그 소규모 학생들이 들을 때는 각 학교마다 모아서 좀 다방면으로 좀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유롭게 좀 희망해서 자기 진로를 다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학교가 교육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이 주도성을 확대해서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탐색하는 그렇게 활동하는 그런 교육이 돼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웨비나 채팅창에서 또 의견을 주셨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진로 교육에 대한 의견이신데요. 충분한 상담과 다양한 진로 모색 기회,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 협력하여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정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는 강사 질이나 수업에 대한 모니터링 평가, 그리고 전담 관리 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오프 병행 수업을 통한 학교 간 원활한 교류가 필요하다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수행평가의 질을 높이고 결과물에 충실한 제도와 평가 체계와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그리고 체험학습을 통한 과정 중심 평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우리가 첫 번째 공통 주제에서도 뭐 과정 중심 평가 관련된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비슷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거의 비슷한 생각을 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미래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이제 생각도 변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이런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방법에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면 웨비나 의견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혹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네, 박민혜 학부모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아까 백수련님 그 얘기 네.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저희가 배우고 싶은 과목에 대해서 다른 학교에 가서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 가서 충분히 지금도 들을 수는 있어요. 음. 다만 그것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처럼 아이들이 쉬는 날 몰아서 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기, 그러니까 주중에, 네, 아무리 가까워도 아이들은 시간을 내서 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이런 현실이라는 것이 일단은 굉장히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거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학교 안에서 그냥 어떻게 해보지? 약간 이런 생각들을 다들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온라인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목도 있지만 뭐 실험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가야지 실험적으로 직접 만져보고 실험을 하고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을 하고 가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실 있게 운영이 되려면 그런 전문가들이 사실은 학교로 들어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러려면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물론 따르겠지만 이게 고교학점제가 정말 제대로 이렇게 실행되려면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단국고등학교 고태훈 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가 투 과목을 이게 사실 절대평가라서 학교에서 대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정말 이 관심이 있고 더 배우고 싶다 하는 호기심, 지적 호기심이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노력이잖아요. 시간을 들이고 투자를 한 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대학 입시에 우리가 저희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금 고등학교는 어쨌든 맞춰져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게 대학 입시에도 반영이 조금 된다면 네, 이런 불만이나 네, 뭐 적성에 따라서 뭐 이 진로 선택 과목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나 이런 부당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 웨비나 채팅창에서 또 의견이 하나 또 들어왔습니다. 말씀드리면, 국공립대학부터 평준화가 필요하고 혁신 교육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 후에야 고등학교 교육이 변화될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 의견은, 아까 전에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뭔가 학생들이 그런 활동이나 그런 잘 되다가 고등학교는 이제 대학교 입시 관계로 조금 이제 퇴보하는 느낌이 있다. 그 생각이 똑같으신 것 같아요. 예. 예. 정성희 학부모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민혜 학부모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하고 저도 그 예산 문제를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교학점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많은 그 강사들을 투입을 하고 많은 공간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으면 아마 지금 이간범 선생님처럼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업무나 아니면은 그 희생으로 다가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돼야지 될 것 같고, 일단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서 대도시와 또 그 지방에 있는 그런 소규모 학교들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대안이나 개선점이 분명히 나와줘야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고태훈 그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진로 선택 과목은 요즘 거의 그 상대평가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뭐 절대평가 기준으로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개선, 그런 것들이 돼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그 과목당 그 필수 이수 단위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선택 과목을 막상 선택하려고 보면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아까 과목을 많이 만들어놨다고는 하나 내가 개인적으로 선택하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과목을 선택할 수 없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개선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네, 박민혜 학부모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저희 공통 그 분과 주제 중에 두 번째가 네. 고교학점제가 도입이 되면 학교에서 어떤 성격의 과목을 개설해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은 이게
고교학점제가 더 많이 확대된다고 하면 당연히 과목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개설될 텐데요. 저는 그것이 이제 과목이라는 게 아니라 주제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환경에 아이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생물과 관련이 있어서 뭐 생태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어떤 친구 공유경제랑 관련해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환경이지만 또 어떤 친구는 신재생 에너지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디지털북으로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게 주제로 해서 아이들이 다 그 주제랑 관련하지만 본인의 적성에 맞춰서 이게 다양하게 이렇게 좀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주제에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는 게 지금의 교과목보다는 훨씬 더 아이들한테 이게 실생활과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을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교과 과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이런 설문이나 이런 거 있으면 늘 언제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좀 강력하게 말씀드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고등학교 어쨌든 과정을 지금 바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의견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한 관계로 이제 두 개 주제에 대한 분과 토의는 좀 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웨비나 채팅창에서 의견이 한 가지가 더 나왔는데요. 공부를 하고 선택을 해야 할 대상은 현재 학생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먼저 물어봐 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방안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교사, 학생, 학부모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의견 주신 것처럼 상당히 공감을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다 정리가 돼서 이제 관계자분들께 다 전달이 될 예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개 주제에 대한 분과 토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또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좀 의미가 있던 토론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부모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공감과 소통, 나눔과 배려, 인성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좋은 세상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만나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2022 개정 교육과정부터 이렇게 학생, 학부모, 교사, 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학부모님들께서도 더욱 긍정적인 시선으로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보통 학부모님들께서는 자녀분이 이렇게 졸업을 하시면은 이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잖아요.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부모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앞으로의 후세대들에서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럼 이제 분과 토의는 모두 마치고요. 이어서 토의 결과 발표 시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D분과 토의 주요 결과 발표는 춘천고등학교 백소련 학부모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퍼실리테이터 선생님께서는 정리된 자료를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웨비나로 채팅에 계시는 분은 그대로나마 분과 토의 결과 발표와 종합 토의를 마무리할 때까지 지켜보시면서 의견 있으신 경우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수렴 후 관계자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잠시 뒤에 처음 접속하셨던 방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춘천고등학교 백소련 학부모님께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발렌타인데이 날에 초콜릿을 학생들이 녹였다가 틀에 넣어서 붙인 다음에 학생들에게 왜 그렇게 주는지 아시나요? 모르는데요. 뭐 그렇게 녹였다가 굳혀서 다시 줄 바에는 그냥 주는 게 낫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제 미분을 했다가 적분하는 거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분했다가 적분을 하면 적분 상수가 생기잖아요. 그 적분 상수가 사랑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를 사랑해 보길
바라봅니다. 거의 근 1시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함께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